14번째, 다니엘 사례 조사입니다. 자, 다니엘 사례 조사가 있는데, 이 다니엘 사례 조사는 말 그대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조사다라고 해서 실험 설계와 다르게 가설을 검증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게 아니라 그냥 클라이언트에 개입을 해서 개입의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것이 이 다니엘 사례 조사예요. 그럼 다니엘 사례가 뭐냐? 사례 수예요. 다니엘 사례,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설계를 한다라고 얘기해서 다니엘 사례 조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조사론에서도 지금 조사론에서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실전 기술론에서도 요 다니엘 사례 조사가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꼭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평가의 대상은 가족, 집단, 개인, 조직체 이렇게 이제 될 수 있어요. 뭐 개인은 한 명인지가 가능하잖아요. 하지만 가족도 하나로 보고 집단도 하나로 보고 조직도 하나로 보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보통 보면은 집단이나 조직은 실험 설계를 하는 것이 좀 더 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사례수는 하나다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단일 사례 조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개입 전후의 단계의 명확하게 비교입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개입 전후 비교해서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시계열적으로 반복적인 관찰을 통해서 개입 전과 개입 후를 비교해서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입전이니까 원 상태라고 할까요? 원 상태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원 상태를 A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개입을 하고 해서 변화 상태가 있겠죠. 변화 상태. 요거를 B라고 합니다. B. 변화 상태를 B로 보는 거예요. 원 상태를 A, 변화 상태를 B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 상태를 보는 것을 기초선이라고 합니다. 기초선이라고 하고 변화 상태를 개입 국면. 그래서 개입 후에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보는 것이 이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A, B로 봤어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던 개입 효과를 보는데 B의 개입이 효과가 없어. 그러면 C, D로도 개입 표시가 가능하다. 왜 그러냐면 개입 방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A, B, C, D 이렇게 바꿀 수 있어서 그 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어떤 게 있었는지 비교하는 방법이다. 자, 반복 측정을 해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내용들을 보려고 하는 것이 단일 사례 조사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있었어요. 기초선, 개입 국면. 자, 기초선이 뭐였어요? 현 상태라고 했죠. 현 상태.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을 보는 것이 이 기초선입니다. 그래서 기초선은 4주 이상 관찰하고 A로 나타나게 돼요. 자, 두 번째, 개입 국면. 그 개입을 하고 난 후에 변화된 상태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변화된 상태인데 그 변화되는 개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방법들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보는 것이 개입 국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B로 나타난다. 그 개입 후 상태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정의가 이런 거 있어요. 개입 국면, 기초선, 반복 측정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반복 측정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일반화가 가능합니다. 일반화가 가능하고요.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자, 그럼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사례 조사의 종류가 많이 있는데 기초가 되는 것이 A-B 조사입니다. 자, 이제 그림을 그릴게요. 자, A, B, 기초선이라고 했어요. 현 상태, 원 상태. 자, 최소 1, 2, 3, 4, 4주를 보라고 그랬어요.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자, 우리 제산제를 먹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산제를 먹고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뭐 한 거예요? 소화제를 계속 먹는 거죠. 소화제를 먹고 있어서 몇 번 먹는지 4주를 관찰합니다. 일주일에 5번씩 먹고 있는 거야. 아, 이 사람 힘들겠구나. 정말 힘드네. 그러고 나서 개입을 합니다. 이 짝대기가 개입이에요. 개입 이후에 어떻게 되나 봤더니 5번 먹던 게 4번. 그리고 또 기초선도 그 개입 구간도 4주를 봅니다. 3번, 2번, 1번.
쭉 하고 떨어져요. 아, 효과가 있네. 내 프로그램이. 원래 5번, 일주일에 5번을 먹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개입을 함으로써 지금 1번까지 떨어졌어. 내 이 프로그램 효과 진짜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AB 조사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AB 조사는 가장 기본적인 걸로 한 번 기초선 조사 한 번에 개입 한 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입이 어떠한 효과를 줬는지 확인하는 방법, 이것이 바로 AB 조사예요. 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야, 근데 요게 너의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건지 아니면 외부 효과, 즉 다른 효과가 다른 영향이 있어 떨어진 거 아닐까? 혹시 이 사람이 제산제를 먹었던 이유가 상사가 괴롭혀서 제산제를 먹었는데 이제는 괴롭히는 상사가 다른 부서를 가서 내가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또 얘기 들으니까 그 얘기가 맞는 거야. 그래서 뭘 하냐? 다시 기초선을 보게 됩니다. 기초선을 봐요. 그랬더니 두 가지가 나타나겠죠. 이렇게 기초선이 올라가든지 이렇게 떨어지든지. 이렇게 1번 떨어진다라고 하면 여기서 끝내요. 자, AB 조사가 있었죠. 자, 그리고 뭐요? ABA 조사가 있어요. 1번이면 ABA 조사입니다. 그래서 신뢰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초선을 봄으로써 나의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1번이 나오면 나의 개입 효과는 없는 겁니다. 내 개입 효과는 없는 걸로 볼 수 있어요. 왜? 개입을 안 해도 현 상태가 유지된다든지 내려가다 보니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2번이 됩니다. 2번. 다시 올라가. 다시 올라가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왜? 나 때문에 그래. 내 개입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좋아지는 거였어. 미안해요. 다시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것이 바로 AB 조사입니다. 두 번의 기초선, 두 번의 개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AB 조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B조사가 있어요. 자, B조사가 있는데 보통 B조사보다는 BAB 조사를 쓰는데요. 뭐냐? 유사시에 쓰는 겁니다. 유사시 이제 B조사를 썼어요. 즉, 왜? 응급한 상황, 아니면 급한 경우 B조사를 해요. 자, B조사는 뭐예요? 기초선을 하지 않고 바로 개입을 해서 변화 상태를 보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B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떨어졌어요. 효과가 있었나. 근데 원 상태를 모르는 거죠. 야, 이게 너가 프로그램이 좋아서 떨어진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원래 지금 분위기가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였어. 그런데 너를 만나서 효과가 있었던 거지 라고 해요. 다시 기초선을 보는 거죠. 올라갔더니 재산제를 먹는 걸 줄이기 위해서 개입한다. 그래서 BAB 조사다라고 얘기합니다. BAB 조사. 급한 경우, 시간이 없는 경우 사용하는 것이 B조사인데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BAB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오는 것이 ABCD 조사예요. 자, ABCD 조사는 자, 우리 애기로 볼게요. 애기로. 자, 아이가 학교를 잘 안 가요. 그래서 기초선을 봤더니 학교를 몇 번을 안 가는데 5번도 안 가고 4번도 안 가고 5번도 안 가고 5번도 안 가고. 얘 그냥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5번 학교를 그냥 안 가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에게 치료를 하기 위해서 놀이 치료를 합니다. 놀이 치료했는데 5번 안 가. 효과가 없네. 그래서 음악 치료를 합니다. 음악 치료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음악 교수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자, 그래서 안 되겠다. 애들은 뛰어놀아야 돼. 그래서 체육 치료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문제가 이제 해결되지 않아서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체육 프로그램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아동에 대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구나라고 이제 보는 것이 이 ABCD 조사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거 ABCD 조사를 이 D 조사죠. 이 다중 요소 설계라고도 합니다. 다중 요소 설계라고 얘기하는 것이 ABCD 조사예요. 그러면 ABCD 조사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 ABCD 조사가 이제 단점인데 뭐냐면 놀이치료, 음악치료선 영향이 아예 없었냐? 이거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아예 영향이 없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니면 영양들의 누적으로 인해서 체육시설에 체육 훈련을 할 때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효과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뭐요? 그 개입을 했는데 효과가 없는 경우 그때마다 변경을 함으로써 즉각적인 개입이 가능한 것이 이 ABCD 조사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리고 ABA, ABAB, BAB 요 세 가지 문제는 윤리적 문제가 생깁니다. 개입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다시 어려움에 사지에 몰아누운 거죠. 개입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힘든 사람들에게 개입해주지 않고 힘든 상황에 노출되게 있었다라고 해서 윤리적 문제에 걸리게 되는 것이 이 세 가지. ABAB, ABAB, ABA, BAB. 그래서 뭐라고 보면요. B 다음에 A가 나오면 다 윤리적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윤리적 문제가 생긴다. 자, 우리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단일 사례 조사예요. 아, 우리 단일 사례 조사 이거 안 했네. 복수기 초선. 자, 우리 복수기 초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기존에 있었던 AB 조사 있죠? 자, AB 조사를 가지고 복수기 초선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기 초선이라면 기초선이 복수다라고 얘기해요. 원래 한 명씩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자, 1이라는 아이 이게 폭력성이 나타납니다. 폭력성이 나타나는데 이 폭력성이 집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학교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학원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볼 수 있겠죠. 학교, 집, 학원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뭐예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학교, 집, 학원에서 폭력성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러 상황입니다. AB 주사를 여러 상황, 어떤 상황이에요? 집, 학교, 학원 이런 상황에서 이 폭력성 문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여러 문제. 자, 폭력성뿐만 아니라 자, 1번은 폭력성, 2번은 폭력성, 도벽. 3번은 뭐 해서 무엇이 이제 나타나는지 이렇게 A라는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러 문제를 가지고 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상황,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지 이게 여러 상황이고요. 여러 문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문제를 갖고 있으면 한 번에 더 넣을 수 있겠죠. 자, 마지막 여러 사람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즉 뭐요? 같은 폭력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갖고 있는 1, 2, 3이라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제 개입을 해서 그 개입의 효과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적용하는 방법으로 상황 간, 문제 간, 대상자 간 복수기 추선이 이루어진다. 상황, 문제, 그다음에 대상자 간입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단일 사례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단일 사례로서 개인, 가족, 단체 등의 분석 대상이다. 그렇죠. 단일 사례이기 때문에 이 가족, 단체, 개인이 분석 대상이 됩니다. 자, 여러 명의 조사자에게 개입 시기를 다르게 하면 우연한 사건을 통제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 아까 복수기 초선으로 그 대상자 간 복수기 초선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시기를 달리해요. 누군 1월, 누군 2월, 누군 3월 이렇게 달리한다라고 하면은 그 시기에 2월 달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1월 달에 했던 사람은 거기에 심리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었고요. 근데 어때요? 우연한 사건으로 인해서 2번과 3번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아, 얘네들은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이 영향으로 이게 생겼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3번. 기초선으로 성숙효과를 통제할 수 있다. 성숙효과가 뭐예요? 성장 요인이에요, 성장.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이것이 이제 기초선을 통해서 성숙효과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자, 누구는 기초선을 안 보면 되겠죠. BAB, 아니면 B주사. 너무 급하기 때문에 시험을, 사례, 즉, 기초선을 보지 않고 바로 개입부터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초선을 보면은 성숙효과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초선을 안 보고 진행을 할 수 있다. 뭐요? B주사죠, B주사. B주사로 이 성장 요인을 조금 줄일 수 있겠죠. 자, 4번. 측정을 위한 비관여적 관찰도 가능하다. 측정을 해서 비관여적 관찰이래요. 우리 이제 비관여적 관찰이 뭐예요? 관여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비관여적 관찰. 그래서 측정을 위해서 관여를 하지 않는 관찰도 나타나게 됩니다. 관여하지 않고 관찰을 해요. 그냥 놔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측정을 위해서 관여하지 않고 관찰을 한다. 기초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뭘 봐야 되잖아요. 현 상태를 봐야 되니까 이거는 관여하지 않고 원래 상태가 어떤가 그냥 비관여해서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조사, 프로그램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관찰을 할 수도 있겠죠. 관여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측정을 하는 동시에 개입을 하는 동시에 측정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개입이 끝난 이후에 측정을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측정 방법을 어떤 걸로 하느냐에 따라 이 비관여적 관찰도 가능합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개입 후에 변화하려는데 개입 동시에 하면은 개입을 하고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개입이 끝난 후에는 비관여로 볼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5번이네요. 자, 비반응적 연구의 유형이다. 아니요, 반응이죠, 반응. 반응적 연구입니다. 왜? A, B, C, D를 보면 D 조사가 효과 없고 C 조사가 효과 없으니까 D로 바꾼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것들처럼 이 비반응성 연구가 아니라 반응성 연구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단일 사례 조사의 개입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겁니다. 자, 개입 후 변화의 파동이 심하면 효과 판단이 어렵다. 자, 우리 효과 판단이 어렵대요. 자, 개입 후에 변화의 파동이 심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있던 사람이 이렇게 내려오면 괜찮은데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효과의 판단을 하기가 어렵게 돼. 내가 효과가 있다라는 거야? 없는 건가? 있다라는 거야? 없는 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효과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기초선이 불안정한 경우 기초선의 경향성을 이용하여 통제적 개입 효과를 판단한다. 자, 우리 이제 기초선의 경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기초선의 경향성. 이거는 언제 사용하냐? 이 기초선이 이렇게 돼 있고, 뭐 기초선이 그냥 일주일에 4번, 일주일에 4번 이렇게 있든 상관이 없는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일관성이 없잖아요. 이 상태가 어떤지 모르니까 일관성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관성을, 이런 것들을 이제 일관성이 없다, 기초선의 불안정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불안정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기초선의 이제 경향성을 이용해서요, 통계 개입의 효과를 판단하게 만듭니다. 왜요? 요거를 이제 잡아주는 거죠. 경향성을 불안정하지 않게끔 잡아줘서 개입 효과를 판단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기초선의 경향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3번. 기초선에서 개입 시기까지 경향선을 통해 시각적으로 효과를 판단한다. 그렇겠죠. 시각적으로 판단이 가능해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기초선이 왔다 갔다 하는 걸 경향성을 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렇게 일자로 만든 거죠. 일자를 만들고 똑같이 이제 평균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좋아졌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향선을 통해서 시각적 효과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이게 왔다 갔다 하던 거를 일자로 만들어 놓으니까 아, 괜찮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4번. 기초선과 개입기간 두 평균값의 통계적 검증을 통해 개입 효과를 판단한다. 그렇죠. 개입기간 평균값이에요. 그래서 그 통계를 했던, 통계적으로 검증했잖아요. 우리서 두 개 이야기했던 효과를 판단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되면 C, D 이렇게 되면 C가, D가 두 개의 이제 검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두 평균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초선과 개입기간 이렇게 들어가고 요 뭐 C가 안 되면 D가 나왔던 거고. 자, 그리고 이제 기초선이 있었으니까 기초선과 개입기간, 개입 국면 요것을 가지고 평균값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개입 효과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한 거요? 기초선은 5점이었고 이렇게 내려가서 이 개입 국면은 평균이 2였어요. 그러면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3만큼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개입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통계적 검증을 통해서 평균값의 통계적 검증을 통해서 개입 효과를 판단하게 됩니다. 자, 5번. 개입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최초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개입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 자, 시간이 지났대요. 시간이 지나서 최초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 개입 효과가 있다. 자, 우리 처음에 A라는 문제가 있어서 왔는데 이 A 문제가 없어졌대요. 언제? 50주를 봤더니. 시간이 실험이 끝나고 1년이 지났대요. 상당한 시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처음보다 지금이 좀 많이 좋아졌네. 역시 내 프로그램이 좋아. 라고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역사적 요인이라든지 역사 요인, 우연한 사건이죠.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다. 자, 우연한 사건이 생길 수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성장 요인. 성장 요인이 생길 수 있겠죠. 시간에 지나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면 이런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자, 마지막.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것 5번이죠. 그래서 성장 요인, 역사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개입 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자, 3번. 단일 사례 조사 연구에서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거네요. 자, 개인과 집단뿐만 아니라 조직, 지역사회도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연구 대상은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는데 뭐라는 거요? 그냥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2번. 2번 옳지 않은 겁니다. 2번 외적 타당도가 높다. 자, 외적 타당도가 뭐예요? 외적 타당도. 자, 외적 타당도는 일반화였지, 일반화. 자, 외적 타당도가 일반화가 높다라고 얘기해요. 자, 외적 타당도는 일반화인데 이 단일 사례 조사는 사례가 하나고 이래서 이제 들어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요게 요 문제가 조금 이상해요. 저도 이거는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자, 요 정답이 2번이거든요. 2번. 왜 사례가 그 사람에 대해선 사례가 하나고 모든 대상자들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화를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저도 학부 때 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들한테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이게 실천 기술론에서 일반화가 가능하다라고 나왔어요. 일반화가 가능하다. 시험 문제에서 일반화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일반화가 가능해진 거죠. 시험에서는. 그래서 조금 애매해요. 요게 일반화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면 나중에 일반화가 가능하냐, 일반화가 불가능하냐, 요거는 이의 신청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조사론에선 안 된다, 기술론에선 된다라고 해요. 일반화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요. 외적 타당도가 낮습니다. 일반화가 할 수 없어요. 개입 효과가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다. 그렇죠. 즉각적으로 피드백이 가능해요. 변화 안 되니까 B 하고 있다가 안 좋으니까 C로, 안 되니까 D로 바로바로 피드백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조사 연구 과정에서 실천 과정이 통합될 수 있다. 그렇죠. 조사 연구 과정과 실천 과정이 통합돼서 그냥 한 번에 할 수 있겠죠. 조사 연구. 연구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쉽게 생각하면 이거 A로 볼 수 있겠죠. 기초선, 연구 과정, 자, 실천 과정 B.
그러면 이게 합쳐져서 비조사가 될 수 있잖아요. 기초선 안 보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통합될 수 있습니다. 자, 반복 측정으로 통제 집단 효과를 볼 수 있다. 반복 측정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통제 집단이래요. 통제 집단이라고 한 건 하지 못하는 거죠. 예, 실험을 안 한 집단이 통제 집단이고, 반복 측정을 했으니까 이 반복 측정한 것으로 인해서 이 내용들을 그 집단 통제 집단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반복 측정하니까 이 반복한 것에 따라 내용들이 좀씩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비교하는 거죠. 어떤 것은 점수가 높았고 어떤 건 점수가 낮았어요. 그럼 요거 비교해서 왜 점수가 높고 낮고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겠죠. 그러면 통제 집단은 원래 점수가 낮잖아요. 왜? 실험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처럼 반복 측정을 하면은 결과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 통제 집단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